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깡통전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 모든 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의 대처 방안 자세하게 적어주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는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영상을 제작드렸었죠. 지난 영상에서 법원 경매를 포함한 독촉 과정을 저희가 총정리 드렸고요. 오늘은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매매값과 전세값이 비슷한 전세 계약의 처리 방안을 좀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 앞으로 많이 이슈될 부분이라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보증기관에서요, 보증사고가 한 달 만에 34% 증가했다고 합니다. 9월 달에는 보증사고 금액이 1,098억 원이었는데 10월 달에 1,500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이에요. 보증사고가 뭐냐면은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들은요, 임대인이 만기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해당 기관에 연락해서 사고 접수를 하고요,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보증금 받고 나가요. 그 다음에 이 보증기간이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그 금액이 10월 달에만 1,500억이었다는 부분입니다. 이거 이번 겨울에 훨씬 더 폭등하게 될 겁니다. 지금 어떤 기관에서 이런 전망이 나와요. 야, 이 보증기관에서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 가입의 3분의 1 가량이 위험한 수치다. 이거 보증기관 부실가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나마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1,000원이에요. 진짜 잘 선택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런 위험한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절반 이상은 미가입으로 알려져 있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위험한 전세는 무엇일까요? 매매가 대비 높은 전세 가격 금액을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주로 주거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빌라, 제일 흔하죠. 요즘 오피스텔도 위험합니다. 원룸, 투룸 다 위험해요. 1.5룸. 외곽 지역 아파트 전통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죠. 근데 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중에서 지금 전세가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출과 전세금이 합쳐서 매매값에 근접한 아파트도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전세 수요가 급감됐죠. 그 전에 체결된 전세 금액이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해졌어요. 자, 그런데 전세값만 떨어지겠습니까? 매매값도 같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깡통전세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임대인 잘못이긴 한데 이게 세입자가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깡통전세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임대인의 주택을 절차를 밟아서 처분해도요, 낙찰받은 대금이 보증금보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부족 금액만큼 세입자의 손해가 확정되기 때문에 투자의 실패 책임을 세입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부분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주인이 전화도 안 받아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한번 공유 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 주택 유형에 거주하면서 전세 만기가 다가온다면 하실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의 임대인 변화를 먼저 체크하시고요. 소유주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대출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출이 잡혀 있어요. 나의 전세보증금 내가 전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후순위로 대출을 받은 게 되게 많아요. 캐피탈이나 아니면은 신용카드사 이런 데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요, 솔직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소유주는 이 주택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남은 가치 빼먹을 만큼 빼먹고 알아서 세입자 보고 처리하라고 떠넘긴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연락도 안 돼요. 그럼 세입자가 경매를 넘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경매를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영상 전세금 돌려받기 이렇게 하세요로 정리해 드렸었거든요.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경매에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 금액에 따라서 본인 전세금 대비 손실이 확정됩니다. 빌라 감정평가 금액이 3억이고요. 빌라 전세 가격이 3억이었어요. 최종 낙찰 금액이 2억이 됐네. 그러면은 세입자가 약 1억 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된다는 부분이죠. 굉장히 많아질 이슈죠.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을 팁 좀 오늘 공유 드려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등본에서요, 소유주의 거주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사는지 나와 있죠. 그 주소지로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보세요. 그런데 소유주가요, 본인 집을 갖고 있네? 그러면은 좀 뭐 을구 이런 거 좀 보셔서 대출 상황, 근저당권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저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요, 해당 임대물건에 종속된 채권이 아니에요. 개인 간의 금전 거래라는 부분이죠.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 전체 반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경매를 넘겨서 세입자가 받아야 할 전세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 낙찰가율이 낮아서. 그럼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만약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이면서 야, 똑같이 연장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빌라 2천만 원 더 주고 가져가라 그래요. 주변 시세는 이거보다 훨씬 싼데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전세 만기가 지난 이후에 임대인 보유주택 두 채 거주하는 집이 있을 것이고 투자용 주택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있잖아요. 이것을 동시에 가압류를 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임대인이 알아서 돈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자, 깡통전세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띄워보니까 전세로 거주 중이에요. 그럼 이 전세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갭 투자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 리스크가 있어요. 하지만 깡통전세 임대인은요, 솔직히 실무에서는 빈털터리인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는요, 2년 연장 방안입니다. 자, 집주인이 미안합니다.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재산도 없어요. 경매에 넘기면 큰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죠. 역전세는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포 지역 아파트, 엘리트리 아파트 그렇게 떨어졌는데 빌라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죠. 2023년에 전세가율 높은 주택의 경매는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매 물건은 쏟아지면서 많은데 대출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낙찰가율이 너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수요는 부족한데 공급이 많으니까. 그러면 낙찰가율 떨어지는 만큼 세입자의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피해서 일단 연장으로 다음 기회를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좀 나을까요? 그 시기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전세가율이 형성될 겁니다.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요, 기준금리 3.25에서 3.5% 수준에서 전세 가격이 형성돼요. 굉장히 낮겠죠. 2년 뒤에는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5보다는 당연히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재보다는 덜 최악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2023년 1월, 2월, 3월에는요, 2022년 1월, 2월, 3월에 체결된 전세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는 기준금리가 0.5%였단 말입니다. 근데 2023년 1월, 2월, 3월에 체결된 전세 계약은요, 기준금리 3.0에서 3.5% 수준에서 체결되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많이 낮겠죠. 그럼 2025년에는 그 시기의 기준금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덜 최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전세 계약을 연장하시고요. 연장 계약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들도 열심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금액으로는 반환 보증이 가입 안 되면은 일부 임대인한테 좀 협조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것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장벽이 너무 세요. 자, 집주인이 집 가져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지금 다들 처한 상황이 달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주 만족도나 주택 본인들의 마련 계획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빌라 같은 데서 평생 살려고 하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 새로 전세 계약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빌라, 오피스텔, 외곽 아파트. 자, 이거 전세 계약 체결하는 건 좋은데요. 계속 강조드렸지만 가계약금 입금 전에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한지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보고 전화번호 연결하신 다음에 해당 지역 물어보시면요, 대리점 연락처 알려주실 거예요. 거기에 번지수하고 호수 알려준 다음에 가입이 가능 금액을 체크해 보시라는 부분이죠. 이게 심하면은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전세보험 가입 거절률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그냥 공인중개업소나 임대인 말만 믿고 덜컥 가계약금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요, 반전세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나마 반전세나 월세를 받는 임대인들은요, 자금 상황에 여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 깡통 전세 부분, 지금 그 당사자들한테 피가 말리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죠. 임대인의 투자 결과를 세입자들이 다 떠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